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부터 걱정이 좀 많은 상태라서 테슬라의 사업 부분을 촘촘히 한번 살펴보고 예상 매출을 한번 뽑아보고 그거에 기반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 현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236.26불에 마무리됐고요.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51.59% 하락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MDD 값이란 최고점 대비 현재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는 지표이고요. 따라서 전고점까지 도달을 하려면 지금부터 약 106% 상승을 해야 되는 조금 벅찬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그래프는 1년 동안의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점이 최고점이고요. 거기서 50% 이상 하락한 이 지점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간 수치이고요. 기간별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4.78% 하락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33% 하락, 6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9%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기관들의 예측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어널리스트 레이팅 보겠습니다. 총 58명의 어널리스트들 평가 자료를 평균 낸 것이고요. 총 셀은 13명, 셀 1명, 홀드는 15명, 바이는 7명, 스트롱 바이는 22명. 그래서 평균은 뉴트럴, 중립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의 목표치인데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이는 가격은 120불 정도,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상 더 하락할 것을 예측을 하네요. 가장 강세로 보는 곳은 1000불, 현재보다 323% 상승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평균값은 3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근거 자료가 뭔지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웨드부시에서는 550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방으로 132% 열려있는 수치입니다. 파이프 샌들러에서는 450불, 캔터 피츠제러드에서는 425불, RBC 캐피털에서는 320불, 미지오에서는 430불, 웰스파고에서는 130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JP 모건에서는 120불, 역시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레이팅 등급은 대부분 바이 또는 스트롱 바이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웰스파고하고 JP 모건만 셀 의견 주고 있습니다.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버뉴인데요. 먼저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의 포캐스트조차 이 편차가 매우 큽니다. 매출 자체의 편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 매출의 성장률 자체의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강세 쪽으로 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30%에서 50% 이상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 데도 있고요. 아주 안 좋게 보는 것은 오히려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고요. EPS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곳과 그렇지 않다라는 곳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EPS의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EPS의 성장률을 50%에서 100%로 상당히 높게 보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기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캐스트 자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장률을 높게 보는 곳은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기관들일 것이고요. 아주 안 좋게 포캐스트를 내는 것은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 회사일 뿐이다 라는 뷰를 갖고 있는 기관들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는 이제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는 테크 기업으로 보는 관점이 강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매출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테슬라가 어닝 발표 때 매출을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일단은 나눴고요. 첫 번째는 EV, 자동차, 전기자동차 판매에 관한 거죠. 이 부분에 속해 있는 프로덕은 모델 3 있고 모델 Y 있고 그 다음에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출시될 신형 모델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저가형인 모델 Q 있을 거고요. 세미트럭 있을 거고요. 그 밖에 앞으로 출시가 가능한 밴도 있을 거고 버스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요 EV 사업부에 들어갈 것이고요. 에너지는 메가팩 사업이고요. 서비스는 각종 서비스 24년 어닝에는 FX
FSD 매출을 요 서비스 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 관련된, 그 다음에 중고차 관련된 요 부분이 전부 서비스 쪽의 매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는 규제 관련된, 그리고 솔라 사업 요 부분이 기타 쪽에 매출 계리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래 사업을 놓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FSD 있죠. 다른 OEM 자동차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해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관련 사업이 이 부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관련되는 것은 이제 로봇 사업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크게 현재의 사업부와 미래의 사업부로 크게 나눴고요. 다음 표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사업부에 대한 2030년까지의 장기 전망인데요. 이 표를 만들 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히려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은 전기차 사업부 쪽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죠. 모델 3와 모델 Y가 합해져서 판매 수량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도 그 기준에 따라서 두 모델을 합쳤습니다. 작년에는 170만 대 정도가 판매됐고요. 연간 성장률을 약 4%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30년도에는 23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숫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세미 트럭이 포함되고요. 작년에는 8만 5천 대, 역시 4% 성장률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모델이 저가형인 모델 Q입니다. 모델 Q는 올해 생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올해는 숫자를 넣지 않았고요. 내년부터 넣었습니다. 내년 한 해 20만 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을 하여서 연간 성장률은 약 20% 정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30년도에는 50만 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출시될 로봇택시 전용의 사이버캡, 이 자동차도 판매를 하겠죠. 사이버캡을 구매를 해서 로봇택시 사업을 하려는, 예를 들면은 택시 회사들, 아니면은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을 구매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합했을 때 올해는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2030년도에는 이 정도 숫자, 그래서 연간 성장률은 약 23%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상할 수 있는 모델이 운송 전용 전기차죠. 세미 트럭도 있을 거고요. 사이버 밴 또는 사이버 버스 출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026년도에는 아주 소량을 넣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세미 트럭으로 생각이 들고요. 2030년도에는 연간 성장률을 16%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작년도는 178만 9천 대를 판매를 했죠. 연간 9%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30년도에는 약 320만 대 정도 생산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출을 계산을 해보려면 이 모델의 대당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24년도 어닝에서도 정확한 모델별 가격은 발표가 되지 않아서요. 이 수치는 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모델당 약 4만 5천 불 예상을 했고요.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약 마이너스 2% 정도 대당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출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약 127 빌리언 달러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팩 관련된 사업부는 작년에 7.5 빌리언이었죠. 메가팩은 성장률이 매우 가파른 사업부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35% 성장을 계산을 해서 2030년도에는 약 60 빌리언 조금 넘는 숫자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서 연간 성장률 5%, 그래서 2030년도에는 13 빌리언 정도 계산을 했고요. 기타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부의 성장은 연간 약 11% 한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2030년도에는 약 202 빌리언 US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관련 사이트에서 보면은 테슬라의 연평균은 적게는 15%, 16%, 많게는 17%, 18%의 연간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약 11%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향후에 발생될 미래 산업입니다. FSD 매출인데요. 시작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FSD의 연간 구독료는 24년도까지는 서비스 부분에 계리가 됐는데요. 제 계산에서는 이 부분을 서비스에서 띄어서 별도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FSD가 매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겠죠. 그래서 이 매년 판매 대수는 바로 전 장표에서 보내드렸던 숫자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렇게 되면 누적 판매 수는
2024년도에는 현재 누적 판매수가 600만 대가 넘는 숫자인데 2030년도에는 약 2170만 대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19%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이 누적 판매수는 FSD가 있건 없건 그 차량의 총 수량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FSD의 침투율인데요. 현재는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630만 대의 테슬라 전 차종의 10%인 63만 대만 FSD를 달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FSD는 계속 똑똑하게 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침투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내년도면은 거의 자율주행이 안정화권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도에는 침투율이 거의 한 5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FSD 침투율만 따지면 연간 한 25%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FSD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다니는 자동차의 누적은 2030년도에는 약 10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총 테슬라 2100만 대 중에 2030년도에는 한 절반 수준은 FSD를 달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는 가정이죠.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 포드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곳에서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스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이 OEM 라이센스가 내년도쯤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가정에서 2030년도에는 누적으로는 약 700만 대 정도 FSD를 장착한 차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OEM들의 토탈은 2030년도에는 약 1700만 대 정도가 자율주행으로 길거리에 다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FSD의 월 구독료가 99불이라는 가정하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그리고 곱하기 12, 왜냐하면 요건 1개월이기 때문에 1년 매출을 내려면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그런 계산을 통해서 FSD 매출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빌리언 US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요거 기억하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죠. 현재는 없는 미래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발표는 하였으나 매출에서는 올해 거는 아예 뺐고요.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한다라는 가정입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테슬라 플릿이 있을 거고요. 테슬라가 택시 회사를 직접 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로보택시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개인들이나 법인들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테슬라 플릿의 경우인데 일단은 로보택시,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되겠죠.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숫자는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약 5,000대, 후년에는 10,000대 정도 유지하다가 2030년도에는 15,000대 정도만 유지하지 않을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이 매출을 계산을 하려면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1시간당 유료 주행거리 이 데이터를 25마일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손님을 태우고요. 그래서 70%만 손님을 태우고 돌아다닌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시간당 약 17.5마일을 다닌다라는 계산이고요. 그러면 시간당 매출은 마일당 0.35 US 달러라는 데이터가 있죠. 예측 데이터죠. 그걸 곱해주면 6.125 US 달러가 나오고요. 거기서 운영 비용을 빼야 될 테니까 운영 비용은 마일당 0.2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달러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1시간당 순이익은 2.6불 정도 예상이 되고 하루 24시간 중 4시간 정도는 뭐 충전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빼고 돌아다닐 테니까 운영 시간을 하루 20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보택시가 1년 동안 300일 정도 운행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매출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테슬라 플릿의 매출은 0.24 빌리언 정도 계산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로보택시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택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택시 회사 같은 법인들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 또는 독자적으로 사이버캡을 구매를 해서 스몰 비즈니스라는 개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법인들에 대한 매출은 뺐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캡을 테슬라로부터 산 택시 회사가 이 플랫폼에 등록을 했을 때 매출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뺀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수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뺐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인 소유 FSD 차량의 누적은 앞 장표에서 보셨듯이 이렇죠. 그래서 2030년도에는 1000만 대 정도가 FSD 장착한 차량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로보택시를 할 거는 아니니까 그 로보택시 참여율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100명 중에 한 2명은 그래도 로보택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27년도에는 4%쭉 늘어나서 2030년도에는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노는 시간에 자기 차량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2030년도에 10%로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1000만 대에서 10%니까 약 100만 대 정도가 로보택시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가정이고요. 요 로보택시에 대한 원가 분석은 요 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테슬라한테 수수료를 내야겠죠. 그 수수료를 25%로 계상을 했고요. 그 부분이 테슬라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약 1.53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하루 10시간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왜 10시간이냐면 사실 테슬라가 돌리는 테슬라 플릿 같은 경우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돌린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개인이니까 개인적으로 쓰고 남는 시간에 택시를 돌린다라는 가정으로 10시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의 총 매출은 요거 곱하기 300일을 가정을 하면 약 4.82 빌리언 US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를 더하면 2030년도에는 약 5빌리언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약 84%에 해당되는 고속 성장이고요. 그것 말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은 또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플랫폼 사업입니다. 로보택시와 연관된 사업인데 로보택시 안에 큰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돌아가고 사람들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 비즈니스 모델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전부 영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사이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이 옵티머스 사업입니다. 옵티머스는 올해 말부터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제로 처리를 하였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음 장표에서 계산을 할 주가에는 아무래도 이 두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까지 계산되면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전부 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숫자를 전부 합계를 내면 EV 관련된 기존 사업이죠. 기존 사업은 2030년도에는 약 202 빌리언 US 달러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FSD 매출은 약 21 빌리언 달러, 로보택시 관련된 거는 약 5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과 옵티머스 사업은 과감하게 제로 처리를 했고요. 토탈을 내면 2030년도에는 약 227.67 빌리언 달러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PSR을 기준으로 한 적정 주가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PSR의 그래프입니다. 변동 그래프죠. 이렇게 20배가 높아진 경우도 있었고요. 2020년도 12월경입니다. 여기는 2024년 12월이지만 현재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PSR은 10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플랫폼 매출과 옵티머스 매출을 계산하지 않은 계산인데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2024년 매출이 아니라 2030년 매출입니다. 매출의 예상은 227.67 빌리언 달러고요. 주식은 현재의 주식을 편의상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한 주당 매출이 약 70.7불이 나오고요. 여기서 가정한 PSR, 평균 PSR 10불을 넣어주면 제 계산으로는 707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매출과 옵티머스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엑셀 작업을 통해서 나온 2030년도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707불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